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해외선물의 장으로 함께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세계 배너 버튼 꾹 눌러주신다면요,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도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 있는데요. 자,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또 마스터님이 상담도 도와드리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할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을 또 TV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유튜브로 시청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채팅방도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채팅방에 많은 대화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이 저녁도 함께 도와주실 많은 분들, 오늘의 출연자들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설위원님을 좀 소개를 도와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신세계 방송 처음이신데 인사 말씀 바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팀 셰르파라고 해서 이제 시황을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상품 시황이라고 해서 크루드 오일이나 아니면 이제 금 관련된 그런 시황들을 계속 작성하고 있었고, 제가 미진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항상 궁금했어요. 팀 셰르파에서 이제 네. 상품군에 대해서는 또 항상 제가 또 시향도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팀 셰르파의 팀원들을 항상 자랑을 하셔서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크루드 오일과 금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 많으신 만큼 네, 오늘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오늘 개나리처럼 화사한 옷을 좀 입어봤는데요.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오늘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오늘 제가 또 이전 방송에서 완연한 가을 하늘 같다라고 가을을 외치고 왔는데 갑자기 개나리가 개나리. 네, 뭔가 반갑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봄 벌써 기다립니다. 이런 의외성이 있는 윤희라 캐스터 매력적이에요. 네,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으로 저희에게 정말 반짝거림을 내선사를 해주실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는 바로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LG 마스터, LG 시스템 마스터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번 주에도 제가 월요일 날 뵀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 시스템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매매를 같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에 일주일의 시작을 함께 해주셨죠. 네. 자, 오늘은 또 다른 요일인 화요일 날에 왔는데 이제 또 해외 선물은 또 매 요일마다 또 특성이 있는 만큼 또 화요일 날에 오늘 2시간은 어떨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녁 에지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희 이제 이슈 토크를 통해서 업앤다운 들어볼 순서인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의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떴는지 바로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S&P 500이 여전히 올라오네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지표 호조 속에 혼조세를 보인다라는 이슈인데 지금 시장 흐름 보니 243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세계 각국의 불안정성 심화로 안전자산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흐름 또한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9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 정치 불확실성에 강세로 전환한 유로화. 지금 현재 흐름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밀리는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크루드 오일이 올라왔어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금은 48달러가 깨진 채 47.4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S&P와 골드, 유로 FX, 크루드 오일 이렇게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시세에 한번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루드 오일은 48달러가 깨졌고요. 47.3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는 1289.3달러입니다. 이전에 1300달러를 돌파한 이후 흐름에서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고 S&P 500은 2434선, 나스닥은 5821.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전인데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서 현재 시세 살펴봤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인데요. S&P 500. 저는 최근에 뭐 지수도 그렇고 통화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 매매 포인트가 나오지 않아서 또 어려운 것도 있고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워낙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준비되셨나요? 네, 팻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도 좋고요. 장기적인 뷰도 모두 괜찮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고민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예상치 못했어요. 네, 모두 저희가 또 업을 들었어요. 네, 만장일치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역시나 윤력 캐스터 외신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뭐 외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일단은 그 지표부터 방금 전에 발표된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관련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가 사실 상방으로,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 초반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실 크게 아마 장 초반에 변동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오늘 제가 좀 집중을 해서 볼 만한 게 있다. 이거는 트럼프가 오늘 아리조나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멕시코 국경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멕시코 장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극우주의 발언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완화를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트럼프가 이 아리조나를 방문한 곳에 이 장벽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극우주의 발언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리는 극우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전에 존 배넌을 이렇게 경질을 했다는 것은 그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P 500은 상승 흐름을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외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별히 함께 하고 계시는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업이니까요. 네, 일단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듣겠네요. 네. 뭐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봐서는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지선이 뭐 최근 지지선 뭐 한 2,400 한 20대 후반 정도에서 지지선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뭔가 계속 그 미국 증시나 정치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안고 있었지만 네. 뭐 S&P는 그래도 뭐 기업들에 대한 실적 호조나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네. 지금 뭐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은 계속 주지만 둥글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네. 뭐 최근에 어느 정도 뭐 저번 주 기준으로는 뭐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북미 간의 뭐 막말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네. 금주부터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오늘 뭐 지금 장중에도 이제 아직 뭐 미국 장이 시작은 안 됐지만 양봉을 좀 그리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상방을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 예. 네. 아니 해설위원님 목소리가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딜리버리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약간 목소리 톤이 정말 귀에 쏙쏙 박혀요. 네네.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도 시작가와 종가가 같습니다. 일단 같은 흐름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 그 이상으로 또 고점에 대한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상방성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리스크가 이미 뭔가 선반영됐고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가운데 또 다른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장에 다시 올라와주는 흐름에서 이거는 좀 지지가 된다라는 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양봉으로 가고 있지만 저도 개장 이후에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에서 업을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중요한 또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또 뭐 시향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기술적 분석도 들어봐야죠, 마스터님.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일봉상으로 꾸준히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아까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 모멘텀을 안 잃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은 반대로 달러 인덱스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 자금들이 밖으로 나가 있다가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9월 달에 지금 연준의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연준 발표가 달러 인덱스의 가치 상승 쪽에 대한 대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 축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달러 가치 상승 쪽을 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모멘텀이 추가되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S&P가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 상승 구간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지금 기관들의 실질적 매도 베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너무 연속적인 상승 구간이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중도 쉬어갈 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기관들이 매수에서 매도 베팅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만 좀 고려하셔서 베팅을 이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저번 주 월요일에 제가 지금 저항선으로 저번 주에 2468.00 정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 기준으로 한 20틱 정도만 밀렸다가 지금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해당 영역대에서 블로킹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474.00 정도에서 블로킹 물량세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올라오더라도 이 부근가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캐칭해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468선에 대한 그런 부분 짚어주셨잖아요. 그 안에서의 또 가격대에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S&P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도 함께 시향적인 측면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골드이죠. 상품에 대한 부분 오늘 또 김수환 해설위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불안정성에 대한 심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이슈로 꼽아봤는데 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292.5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장에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골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저 혼자 업이고요. 네, 세 분이 지금 다운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골드에 대한 부분을 해설위원님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제가 먼저 하면 네. 일단 골드를 접근을 할 때 가장 관심 가져서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아까 마스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달러 인덱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뭐 특별하게 경제 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연결되어 있는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품들과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장 시작은 안 됐지만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저가 부근에서 이제 반등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달러 가치로 표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가 반등하니까 단기 고점 부근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곤 있는데요. 네네. 뭐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온스당 한 뭐 1,300불 부근을 지금 2번 정도 터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고 네. 뭐 최근에 뭐 전주나 뭐 전전주 해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들과 뭐 스페인에서 발생된 테러 이슈들 그리고 S&P의 급락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회피 현상들이 좀 그 금 매수세 쪽으로 단계적으로 좀 많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지만 엊그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런 온스당 1,300불을 지지하지 못하고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뭐 지금 지정학적 이슈들을 좀 봤을 때도 뭔가 북미 간에 대해 그런 극적인 굉장히 좀 심화되던 그런 대립들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돼가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돌발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인도의 뭐 국경의 대치도 뭐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화해 분위기를 뭐 인도에서 어느 정도 좀 손을 좀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에 좀 많이 쏠렸던 그런 심리들이 다시 한번 위험자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리스크를 인해서 안전자산이 좀 집중을 받았던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해소가 되면서 좀 그렇죠. 물량들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오늘 하루 안에 그 관점도 하락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전일 양봉을 거의 덮는 정도로 어느 정도 네. 조금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지금 네.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전일 저가 부분까지는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뭔가 지정학적 이슈들이 다시 불거지는 그런 돌발적인 뉴스들이 없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폭을 더 길게 좀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뷰, 상품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을 짚어주시는 해설위원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황에 대한 부분 잘 좀 전략적으로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윤희라 캐스터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네, 뭐 CNBC의 의견을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gold prices fell on Tuesday under pressure from a stronger dollar이라고 해서 뭐 외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장에서는 골드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 가격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289.80달러를 좀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더 하방으로 떨어진다면 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반등을 할 가능성도 조금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저는 골드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다른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골드보다 더 크게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속류도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앞서서 뭐 실버, 팔라디움 이런 다른 금속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가 사실 크게 뭐 어떤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 다른 뭐 매물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골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금속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네요. 이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은에 대해서도 거래를 하셨고 또 네, 구리 같은 네, 것도 금속에 다 플라티움,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팔라디움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 들어봤고요. 마스터님, 네,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외국 살았는데 발음이 이렇게 좋으신 분은 또 처음 뵌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 서울경제 네. 외신 캐스터입니다. 네네. 마스터님.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옷 입고 옆에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일단 관점을 드리자면은 네네. 골드는 장기적으로 일봉상으로 좀 포지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RSI 수치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 많이 거래하신 분들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으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 모멘텀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지 혹은 계속 상승 모멘텀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힘에 대한 부분을 차트에서 캐칭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RSI 수치로 볼 때
고점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힘이 떨어지는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힘이 떨어진 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래서 일단 상방 모멘텀은 조금씩 떨어져서 매도 포인트 관점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점만 캐칭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일봉 차트 개념의 분석이고요. 지금 골드 분봉 차트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어제 그 서울경제TV 무방에서 신세계로 같이 포인트를 쏴드리면서 포인트를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 어제 2997, 97에서 매도 포인트를 드렸어요. 공교롭게 딱 이제 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여기 포인트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300선은 골드에 있어서 가치평가상으로 기본적인 가격대 저항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1300선에 대한 저항 가능을 보이기 때문에 997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제대로 1300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하방 쪽으로 새롭게 좀 더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치평가상 1300선을 뚫어줘야 추가적 상방이 가능한데 1300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방 모멘텀이 좀 더 증가했다. 차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데이 트레이딩 관점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큰 흐름상에서 골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아래쪽에 지금 89.6, 89.6에서 일시적인 매집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집세 후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방 추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저희는 큰 흐름상으로 골드가 매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위해서 저항선 중심으로만 캐칭을 하셔서 매도를 노리시면 되겠다. 차트는 네. 올라가시겠지만 저희 매도만 노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마스터님의 의견을 안 듣고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네. 순서를 또 함께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편승하신 거 아니에요? 네? 편승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저의 안에 알겠습니다. 대답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에 계시니까 또 그 기운을 받은 것도 같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신호를 드린 적이 없는데 네. 신호를 받으셨다니까 뭐. 네, 어떻게, 네, 오늘의 마스터님이시니까요. 네, 대단하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는 1,300달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지금 뭐 소폭의 뭐 상승권이지만 오늘의 이 상승폭은 1,300달러까지 좀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승업을 들은 그 이유였습니다. 더욱더 좀 심도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방금 마스터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좀 관점을 드리자면은 지금 북한의 명절이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전후로 새롭게 어떤 뭐 광명성을 쏘아 올린다던가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추가적인 도발이 된다 그러면은 골드가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꺾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안전자산 골드에 대한 부분에 이런 변수가 또 시장에 크게 알 수 없는 그런 향방을 또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해설위원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만약에 북한적인 돌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좀 상황을 보시나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대해서 뭔가 지정학적 이슈, 뭔가 연평도처럼 뭔가 커다란 거 말고 뭔가 국지 도발이라든가 뭔가 약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해외 선물에 상장돼 있는 금 선물이 반응하는 게 뭐 최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요? 뭔가 한반도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전에만큼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뭐 공개적으로 뭐 지금 북한이 이제는 핵이라는 거대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오바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발언들을 즐겨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대상이 최근 들어서는 뭐 중국도 있겠지만 가장 메인은 북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두 국가가 뭔가 계속 그런 식으로 대립하는 것들 때문에 뭐 기존에는 한반도에 북한의 그런 작은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뭐 투자자들도 이것들이 지금 이런 금 선물의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생각해서도 많이 투영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한반도가 이제는 금 선물에 어느 정도 안전자산의 매력을 올리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좀 메인 키를 최근에는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앵커님 말씀처럼 뭐 최근에 뭐
뭐 앞으로 뭔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크게 터지거나 다시 한번 좀 막말 이슈가 좀 더 불거지거나 하면 당연히 안전자산은 상방적으로 정고점이 뭐 온스당 1,300불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뭐 그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면 조금 약세를 보이겠지만 돌발적인 이슈들이 나오면 바로 금은 약간 매수 쪽으로 바라보시고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설위원님 말씀 중에서 이전에 뭔가 학습된 뭐 이미 좀 그 정도의 학습된 리스크라면은 별다른 영향은 없지만 그 이상의 또 돌발 변수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있어서 그 어제장에서도 사실 그 트럼프가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해서도 새로운 전략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쟁인데도 같은 그렇죠. 근데 골드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에 더 골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일 때가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이교를 드리자면은 아프가니스탄 예를 좀 잘 드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이 갑자기 리스크 부분이 골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부분이 리스크가 올라가면서부터입니다. 과거의 리스크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리스크가 없었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미국 금융기관들이 있는 지역들까지도 타격 가능성이 점점점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도발이다라면 별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도발이다라면 그때는 강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여러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은 알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입니다. 미국 정치 불확실성의 강세로 전환한 유로화라고 했는데 뭐 달러 약세로 이어간다면은 유로화는 강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좀 밀리네요. 1.178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유로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지만 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양적 완화냐, 그러니까 경기가 뭔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시그널 또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떤 발언에 더 무게를 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밀리네요, 유로가.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자, 들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자, 마스터님의 지금 중립 의견을 들어주셨고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다가오면서 뭔가 의견이 좀 조합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 지난주는 좀 약간 저희 의견 쪽에서도 혼조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윤아 캐스터 먼저 이렇게 외신 좀 들어볼게요. 네, 뭐 Euro has become slightly vulnerable after the recent raise라고 해서 갑자기 웃으시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드라기가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 유로의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좀 저는 오늘은 하방이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드라기가 이 잭슨홀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10분 전에 그 22회 부총리가 발언을 하나 했죠.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게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부총리가 그렇게 크게 발언이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몰라도 22에서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시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입니다.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부총재가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딱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요. 지금 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추진해 나간 정책들이 중상층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데 welfare가 뭐 contribute towards reducing home 뭐 이런 인컴 이렇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뭐 양적 완화 기조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화에 대한 흐름을 또 외신 통해서 들어봤고요. 네, 해설위원님,
유로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어려워서 네. 항상 이렇게 오시면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도. 네. 사실 저도 뭐 유로를 메인으로 이렇게 다루진 네. 않다 보니까 네, 저도 네. 좀 깊이가 그렇게 있다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고 네,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이익재 대리가 나와가지고 좀 상품을 좀 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익재 해설위원님 네. 어디 계시나요? 네. 네, 뭐 그렇게 네. 생각은 하지만 네. 일단 뭐 잭슨홀에서 드라기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 뭐 지금 아직까지는 결론은 없이 예상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뭐 말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양적 완화는 조금 더 뭐 지켜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발언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오늘 매매는 조금 뭐 특별하게 시향들이 없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유로 FX도 당연하겠지만 달러 인덱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목이고 그렇죠. 매우 밀접한 종목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뭔가 유로 FX를 좀 추세를 터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달러가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단계적으로 유로 FX의 좀 하방 압력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네. 가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1.184 정도를 뭐 고점으로 잡고 오늘은 조금 전일의 저점인 뭐 이 정도 그 1.174 정도 점이나 아니면 좀 더 빠진다고 하면 뭐 근래의 최저점인 뭐 1.16선까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지금은 또 기술적으로도 좀 집중적으로 또 분석해볼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정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의견을 통해서 각자의 전략에 맞는 그런 좀 정보라든지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제가 항상 유로가 저는 최근에 유로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마스터님, 왜 반반을 드셨나요? 네. 저는 일단 지금 네. 구간 자체가 큰 흐름상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방향성 결정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립적 의견을 드렸고요. 네네. 지금 차트는 지금 볼 때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기다리는 듯한 좀 차트 형태를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 물가 상승률 2%를 도달을 할 경우에는 양적 완화 축소 부분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 방식으로 네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냥 달러 인덱스 방향대로 하방세로 꺾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네. 다시 꺾여서 추가 상승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 관점을 드리자면은 네. 전 지금 1900 지금 19,000이죠. 네, 19,000이 위에 보이시는데 이 이상으로 큰 모멘텀의 상승을 보이기 어려운 지금 지정학적이 아니죠. 네, 가치평가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라기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를 전제를 하면서 같이 발언했던 부분이 이 유로 가치가 올라갈 경우에 다시 떨어뜨리기 위한 추가적 정책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은 단기적으로 정책 발표 후에 나오겠지만 그럴 경우에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로가 동시에 정책을 다시 추가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분석상으로만 드리자면 지금 현재 1.16800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아서 큰 추세상에서 돌파의 기준선을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6800을 돌파를 내려 들어가면 이 이후로는 단기적 하방 추세로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168선을 좀 깬다면 800선입니다. 800선이요. 800선을 깬다면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방향성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앞두고 그런 발언들을 앞두고 그런 시기다라는 먼저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뷰이기도 하나요? 네. 마스터님? 지금 뭐 5일 차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네네. 부분인데요. 상승권은 올라가다가 큰 모멘텀 상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횡보세를 보이는 구간이 항상 있습니다. 보통 1주에서 네. 2주 정도 대부분 선물 차트들은 나타내고요. 네. 지금 상태는 일단 하방 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도 뷰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관들 사이에서. 네. 그런 차트이지만 일단은 방향성을 확실하게 결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6,800선에 대한 돌파 이후에 실질적인 매도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횡보권 안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이 트레이딩은 매도 포인트 위주로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매수 포인트가 아래쪽에 약하게 지지가 있었던 포인트가 이제 7,460 부분에 지금 약한 지지가 있었는데 이 정도 지지로는 위에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들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웬만하면은 매도 포인트가 위에 도달할 때 기준으로 위에서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치시는 방향 쪽으로 8,400선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하고 6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는 2,437.7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는 1.177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1,292.9달러고요. 크루드 오일은 47.82달러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개장을 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어떤 흐름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뭔가 경제 지표가 뭔가 시장을 흔들 만한 경제 지표가 없는 이런 날에는 크게 그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추세를 거스르지 그렇죠. 않는. 뭐 네. 그 해외 선물을 조금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날그날의 추세도 중요하고 뭐 한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정도 그렇게 뭐 추세를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은데 네. 뭐 보통 이렇게 막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지금 다시 양봉을 그리면서 좀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 이런 시점에 고점으로 좀 매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역발상으로 좀 매매하시기보다는 네. 차라리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저가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네. 하락하는 뭐 골드나 뭐 유로 FX 같은 그런 경우에는 또 하락 방향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더 무게감을 좀 잡고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을 뒤집을 만한 시황들이 뭐 오늘은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지금 수급들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에 힘에 편승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수익을 내시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종목들 추세 방향대로 매매하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 이렇게 좀 큰 이벤트가 있는 날과 없는 날 시장이 이렇게 좀 갈리게 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시장 전략도 해주셨거든요. 뭔가 큰 추세, 이런 세력들이죠. 뭐 투자자들이 이제 수급에 좀 편승을 해서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개장 전후로 뭐 다를 점이 없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일단 외신도 지금 네. 파악을 하기로는 네. 현재 S&P 500이 그 상승세를 내고 있는 건 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지금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요? 5% 이상 그 국채 관련해서 어떤 상품들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S&P 500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국채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짚어봤네요. 맞아요. 오랜만에 지금 개장 후로 S&P가 양봉으로 올라가는 걸 좀 오랜만에 보는 흐름인 것도 같아요. 자, 개장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정말 하루하루 거래일이 정말 그대로 상승하고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47달러 후반까지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장의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마지막 이슈인 만큼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모두 네 분이 이제 업을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의견이 상당히 맞췄네. 좋은데요. 아시잖아요. 저 방금 전에 들어온 거. 그렇죠? 네. 자, 오늘 상당히 뷰가 저희 출연진들이 통일이 돼서 좋은데, 자, 크루드 오일은 47.91달러까지 빠르게 치솟습니다. 해설위원님, 예. 해설위원님 상품의 주력이시기 때문에,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시황에도 이제 크루드 오일은 좀 네. 상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주간 기준으로도 거의 뭐 매도 쪽으로는 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도 그래요? 상방 쪽으로 좀 무게감을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을 네. 좀 드렸었는데 네네. 뭐 사실 당일날 매매나 이렇게 차트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저보다는 마스터님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까지 온 거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과거에 유가가 거의 100불을 넘어가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100불에서 지금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근데 웃긴 게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셰일 오일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1, 2년 사이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부터 계속 셰일 오일은 있었고. 네. 근데 그 셰일 오일을 이렇게 원유를 추출을 해서 이렇게 단가를 맞추기가 굉장히 예전에는 기술력이 좀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그렇죠. 들었죠. 중동에서는 뭐 20불, 30불 단가로 이렇게 원유가 채출돼
그 채취가 될 수 있지만 쉐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70불, 80불 뭐 이렇게 들여가지고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상품 가치가 좀 많이 없었던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최근에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좀 발전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좀 확대되다 보니까 쉐일 오일의 그런 생산 단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뭐 배럴당 한 50불 그리고 뭐 또 좀 더 낮게 추출되는 곳은 뭐 40불 초중반 뭐 이렇게까지 좀 굉장히 조금 많이 싸졌던 그런 상품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네. 과거 기준으로는 뭔가 이렇게 오펙 국가가 자기네들이 중동 국가들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서 뭔가 석유를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수급을 좀 조절하면서 원유 가격을 좀 가파르게 올리기도 하고 가파르게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좀 네. 장난을 좀 많이 할 수 맞아요. 있었지만 지금은 뭔가 그런 쉐일 오일 산업들이 좀 굉장히 조금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뭔가 그런 오펙의 힘이 과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적어졌죠. 좀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뭔가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프가니스탄, 뭐 중동 관련된 이슈에서 중동에서 좀 전쟁이 좀 벌어지고 그것들이 좀 확전이 되면서 중동에서 뭔가 원유를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유가 좀 단기간으로 좀 급등할 수 있겠지만 뭔가 그런 식으로 중동 관련된 이슈들이 좀 커지지 않으면은 단기간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반짝반짝할 수 있겠지만 다시 50불 부근에서는 또 그런 인정을 쉐일 받을 오일 거다. 때문에 당연히 또 어느 정도 또 계속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중국이나 뭔가 미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또 성장을 하고 석유를 굉장히 좀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현장, 그런 산업 구조가 좀 다시 좀 활성화가 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배럴당 뭐 90불, 100불까지 올라가기에는 현재 구조상으로 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뭐 오늘 하루 매매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외 선물은 추세를 좀 타시는 게 좋고 특히나 상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로 맞아요. 움직이는 게 좋고 그렇게 네. 좀 많이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원유 재고 발표는 당장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신다면 오늘은 좀 상방으로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판단합니다. 맞아요. 이제 재고 발표가 내일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앞두고 오늘은 좀 관망도 있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워낙 상품군에 대해서는 그 추세를 더 타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해주신 것 같고 좀 정리를 도와드리자면은 저 정말 쉽게 잘 들은 것 같아요. 일단 $50, 그 $50 이하에서 최근에 움직이는 이 흐름은 정말 쉐일 이 오일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생산 단가가 딱 $50대 이내로 맞춰지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도 아래쪽으로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가격대를 깰 만한 요인은 일단은 중국 쪽 같은 뭐 거대한 공장에서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정말 확연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공급과 수요 이슈가 큰 뭐 획을 긋는다면 여기서 깨질 수가 있겠지만 정말 비오펙과 이제 오펙 간의 좀 싸움이 그리고 오펙이 예전처럼 이제 맘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가격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일에 대해서 해설위원님 말씀 들어봤고요. 자, 윤희라 캐스터, 네, 계속할까요? 네. 일단 발표가 내일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같이 뭐 추세 보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약간 눈치 보기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뉴스 같은 게 나오면서 US 크루드 발표가 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미 3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월 비교해서도 466.5밀리언 배럴이나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에 의해서 좀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약간 이게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US 오일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크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50 선에서 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좀 크게 못 오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그전에는 다른 외신들을 봤을 때는 US 셰일 때문에 $3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공급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크게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US 셰일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예상보다 좀 힘이 좀 딸린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상치보다는 이렇게 가격대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좀 그런 시각입니다. 네, 역시나 내일 재고 발표를 앞두고 그런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신 거죠. 재고가 또 줄어드나요? 줄어든다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발표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좀 맞아요. 지켜보는 게 낫겠죠? 지난주에도 재고가 한 2배 정도, 예상치보다 2배 정도 줄어들었음에도 생산량 쪽에서 크게 늘었다, 최대치다라는 그런 뉴스에서 정말 유가가 정말 큰 파도를 탔었는데 내일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스터님, 일단 업을 들으셨죠? 네네.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저번 주에 좀 포커스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가 48.00에 대한 하방 돌파, 그리고 48.55에 대한 어떤 저항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베이커 유주 굴착 장비수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부분.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일단 48.00 돌파를 들어갔죠. 월요일장 후에 바로 새벽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돌파 들어가서 큰 흐름상으로 매도 추세로 내려갔고요. 약 150틱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방 추세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금요일장부터 다시 약상승장으로 전환하다가 폭등을 했죠. 왜 폭등했을까요? 방금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거죠. 네네. 두 번째 거를 말씀을 드렸죠. 네네. 네, 폭등을 했죠.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베이커 유주 굴착 장비수 네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12시 기준으로 저점을 만든 후에 이때 매집이 들어간 겁니다. 12시 기준으로 저점을 만든 후에 폭등이 먼저 들어갔죠. 이 친구들은 굴착 장비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갖고 매수 베팅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발표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KN 인베스팅으로 보실게요. 네. 발표 시간은 원래 토요일 새벽 2시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게요. 딱 최고치를 도달한 다음에 청산 시점 들어간 게 지금 토요일 2시입니다. 그럼 2시간 동안에 실질적 매집을 들어가고 매수 추세를 올린 다음에 부분 청산에 들어간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베이커 유주 굴착 장비 수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럼 베이커 유주 굴착 장비 수에 왜 그걸 기준으로 베팅을 했는지 수치를 한번 보실게요. 처음으로 지금 768에서 5개가량이 떨어져서 763이 됐습니다. 네. 아까 해설위원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셰일가스에 대한 셰일층에 대한 개발 이후에 급락세가 나와서 뭐 28달러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상승분을 많이 보였죠.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셰일층이 있던 건 미국은 원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발을 오바마 시대에 와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이거에 대한 타격분을 일반 개인들에게 전부 전가시켜서 돈을 국가의 돈을 채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5일층을 판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현금을 만들어내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자라는 부분을 위해서 실질적인 개발이 공격적으로 들어가 준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량 폭등이 일어났고 다만 사우디가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고 본인들도 과거에 당했던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유율을 안 뺏기려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급락세로 전환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 단가 부분이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016년 5월,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단가 40달러에서 5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갔다 했죠. 그 단가에서는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베이커 유주 굴착 장비수가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재가동이죠. 재가동을 들어갔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포커스를 저번 주에도 드렸던 부분이죠. 굴착 장비수의 증가세가 떨어지고 있다. 즉 셰일층에 대한 추가 개발, 즉 생산량 증가 부분이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생산량 증가, 셰일층에 대한 증가 부분이 약화되면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 생산량 공급 대결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가격 부분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장기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베팅이 이제 아까 저번 주죠. 저번 주 토요일 12시부터 2시 사이에 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금일 차트에서는 지금 48.55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번 월물이 지금 월물 교체가 지금 금일 기준으로 F&D LTD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물들이 쭉 이전이 들어왔는데 연결 선물로 보시면 과거의 지지선이 48.55라는 부분을 이쪽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48.55에서 연속적 지지를 보이다가 돌파를 보였던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선에 와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는 점을 볼 때 모멘텀상 확실하게 상방세로 전환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포커스 드렸던 부분이 일봉상으로 트릭스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상방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부분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 상승 모멘텀은 점점 늘어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완전히 추세가 전환되진 않았기 때문에 베팅이 장기적 베팅으로만 상방 쪽으로 일어나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아직 매수 베팅으로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거래를 들어가시기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일 관점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줄이셔서,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투자 자금을 굉장히 비중을 줄이셔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 포인트를 하나씩 던져 넣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격이 눌릴 때마다 네. 일단 비중을 늘리는 전략인가요? 네네, 천천히 레버리지를 최소로 네. 줄이셔서 한 계약 한 계약, 네네. 뭐 다계약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10계약 이렇게 좋습니다. 네, 뭐 100계약 이상씩 거래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저가에서 들어가시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47.90달러인데 여기서의 그 저가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는 어느 선에서 좀 저가 매수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저가라고 보긴 어려우시고요. 네네. 일단 실질적 매집이 토요일에 들어갔던 46.80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약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네네. 이후로는 가격대 저항이라고 하죠. 46.00, 뭐 45.00 이런 식으로 큰 폭의 가격대 저항들 터치를 들어갈 때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를 하나씩 약하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순간에 48달러를 빠르게 좀 회복을 했는데 일단은 그 47달러 후반과 48달러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아직 안착했다라기보다는 좀 안착이라는 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래도 오래 대해서 다양한 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뷰 이전에 과거의 그 가격대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훑어드린 것 같아요. 또 상품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상품군에만 또 집중하시는 그런 성향도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분도 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저희가 또 이슈 4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일부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빨리 왔네요. 네, 벌써 이슈 마무리가 됐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또 심층 있는 그런 해외 선물 전략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거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2부에서도 더욱더 활발한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